달슨의 라이브. 저희가 이제 한 주의 핫한 이적 소식을 좀 다루고 있는데, 그쵸. 오늘은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핫했죠. 네. 김민재 유벤투스 이적설. 오늘까지도. 네. 네. 뭐 계속 핫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굉장히 한 1년 됐죠, 사실. 김민재 그쵸. 선수의 유럽행 이적과 그쵸. 관련한 얘기는 많은 분들이 1년 모두의 마블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1년 하시는데. 그 전부터 중국 갈 때부터 음. 왜 유럽 안 가고 중국 가냐. 음. 그때부터 계속 나왔죠. 아마 저만큼 더 김민재 선수가 유럽 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렇죠. 정말 갔으면 좋겠고, 네. 또 그럴 실력이 또 충분하고, 그럼요. 예, 또 본인이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을 가기를. 그렇죠. 의지도 강하고 실력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김민재 선수의 이제 유럽행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데, 어제 오늘 이탈리아 유벤투스 이적 썰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 이랬습니다. 여기에 근원지는 여기였죠? 그렇죠. SIC 노티시아스라는 이제 포르투갈 언론입니다. 네네. 이 언론에서 김민재가 유벤투스와 2025년 6월까지 계약에 합의했다. 그래서 이제 바이아웃이 한 610억 정도가 될 것이고, 빠르면 이번 여름, 늦으면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이적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었죠. 일단 이쪽 포르투갈 쪽 미디어에서는 거의 확실하다, 거피셜 느낌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 상황 자체가 참 이상하긴 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뛰는 대한민국 선수의 이탈리아 유벤투스 이적 기사를 포르투갈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 그렇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하죠. 그렇죠. 네. 중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니까 뭐 중국 언론이나 아니면 뭐 이탈리아 언론에서 유벤투스 쪽의 소스를 받았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포르투갈 언론에서 뜬금없이 김민재가 유벤투스 행에 좀 합의했다 라는 이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사실은 이 김민재 에이전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김민재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포르투갈 언론에서 김민재 이적설, 김민재 또 유벤투스 합의설이 나온 건 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죠. 추론이죠. 뭐 의심이라는 표현보다는 추론.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가 포르투갈 사람이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포르투갈 언론 쪽에 이 소스를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추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유력하다고 봐요. 이 미디어가 일단은 뭐 그렇게 이상한 데는 아닙니다. 포르투갈 쪽에서. 네네네. 이승우 선수가 진출할 때도 맞아요. 거기서 보도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기자 자체가 이승우 선수의 이적을 처음 보도했던 기자래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에이전트가 이쪽 미디어에 당연히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쪽에 정보를 준 거죠. 그렇죠.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정작 중국과 이탈리아 쪽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이제 왜 흘렸냐? 왜 이런 소스를 이 포르투갈 미디어 쪽에 준 것이냐를 사실은 해석을 좀 해야 돼요. 네. 이게 사실은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 구원과 2021년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죠. 그렇죠. 12월까지.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중국을 떠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년 남았어요. 계약을 연장을 하든지, 지금은 떠나야 베이징도 이적료를 챙길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사실상 유럽과 아시아는 리그가 달라요. 유럽은 8월에 시작해서 이듬해 5월에 끝나는 방식이고, 아시아는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뭔가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즌 끝난 다음에, 중국 리그 끝난 다음에 하게 되면 이제 겨울 이적 시장 때 가야 돼요. 그렇죠. 요 두 번인가는 최소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겨울 이적 시장 때 결정한다 그러면 베이징은 어떠죠? 이제 이적료를 못 받죠. 못 받죠. 그러면 이번 여름에는 베이징 입장에서도 뭔가 보내야 이적료를 받는 거예요. 대체 선수 영입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민재 선수의 의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고합니다. 그렇죠. 팀을 떠나서 유럽 가고 싶다. 도전해보고 싶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저희랑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월드컵이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월드컵에 가기 전에 더 강한 공격수들, 그다음에 내가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만한 유럽이나 남미의 공격수들과 일상적으로 한번 싸워보고 싶다. 그래서 월드컵 때 지금 이제 함께 갈 수 있는 뭐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나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과 함께 진짜 한번 제대로 싸워보고 싶다, 이런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아니면 뭐 늦어도 이제 겨울에 가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는 거의 확실하다. 네. 베이징 입장에서도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런 기사가 나왔냐라고 한다면 제 생각은 일단 이렇습니다. 에이전트가 네. 김민재 선수의 그런 의지를 듣고 베이징의 상황을 듣고 자, 김민재 선수가 이적 시장에 나왔습니다. 알리는 거죠. 구단들에게 여러 네, 알리는 구단들에게. 거죠. 네, 알리는 겁니다.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맞아, 김민재 선수가 있었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센터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최고도 좋고 속도도 있고 발밑도 있는 선수란 말이에요. 유럽이 어땠어요? 센터백들 때문에 토트넘 어땠어요? 힘들었죠. 힘들었죠. 지금 센터백이 필요한 상황이죠. 엄청 많죠. 그런 팀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 맨유도 맥과이어 빠지니까 막 흔들리는 거 보세요. 예. 센터백 다 필요하죠. 다 요즘 보면 센터백 한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센터백이 유럽에서도 굉장히 아주 희소 가치가 높아진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지금 자 유벤투스에게도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따가도 말씀해 주세요. 네. 유벤투스에게도 원래 관심 좀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영입 이번에 저희 여름 이제 이적 시장 시작됐는데 있습니다. 어떻게 유벤투스 좀 데려가시죠? 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계약도 한 2025년 정도에 바이아웃 한 610억 정도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이렇게 흘리는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아세요. 축구 팬들이 어떤 걸 아시냐면 치열하게 이제 이적 협상이라든지 재계약 협상을 하면 선수 측도 엄플을 합니다. 구단 측도 엄플을 해요. 서로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구단은 어떻게 엄플을 하죠? 뭐 다 끝났어요. 이제 저 선수랑 협상 다 끝났고 금방 도장 찍을 거예요. 아니면 저 선수 없어도 우린 플랜 B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저 선수가 꼭 절대적이 아니라는 걸 통해서 약간 좀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계약서에 사인하게 만들죠. 선수 측도 뭐라 그러냐면 제의 들어온 게 많다. 저 사실 뭐 다른 팀 많아요. 그러면 구단을 조급하게 만들어요. 서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요. 이것도 그런 의미로 에이전트가 유벤투스 혹은 베이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떠날 겁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팀들에게도 자 이게 김민재 그동안 관심 많았던 슈미트 감독님 저 토트넘 갈 때 됐습니다. 네, 저희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6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계약 이제 이 정도도 굉장히 적고 뭐 없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다. 전 당연히 김민재 선수가 유럽 가기를 원하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가 너무 강해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면 충분히 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에이전트가 이 바람을 알고 그렇게 포세일을 나섰다. 포세일. 자, 우리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고 싶은 팀들 줄 서세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 손잡고 들어가자 하는 거죠. 협상장으로 들어가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은 좀 그렇게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 쪽에서 뭔가 저녁 늦게 하나 살짝 나온 게 있는데 여러분들 요게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는 스카이 스포츠하고는 좀 결이 다릅니다. 스카이 스포츠 이러면은 비피셜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렇죠. 하늘 피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공신력 갖고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르투갈 최초의 보도를 우리가 알만한 뭐 키커, BBC, 스카이 스포츠 이런 유력 매체에서는 아직 인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중국 쪽에서도 거의 기사가 없습니다. 일단 구단 자체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나온 멘트도 없고, 맞아요. 구단 관계자를 통해서 나온 멘트도 없어요. 하나도. 이제 그 지역지 둥베이망이라는 그런 둥베이망이라는 그냥 중국 지역지에서 이제 팬들이 뭐 김민재가 이제 베이징 공항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확고하다니까요. 뭐 유럽 가고 싶다는 마음은 확고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구단 자체에서 나온 공식적인 반응도 없는 상태이고, 뭐 이탈리아에서도 유벤투스 자체에서 나온 소스 같은 게 거의 없는 상태고. 다만 이제 많은 팬분들이 그 지오반니 알바네세, 그 유벤투스 출입 기자가 뭐 유벤투스의 토그노치, 그 스카우트가 아시아 스카우트 하다가 김민재를 발견했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계정 자체가 공신력 있는 계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계정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그거마저도 아직 확인된 건 아니다. 정확하게 확인된 내용이 아니라서 이것마저도 지금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김민재가 이제 베이징 거항과 2021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 연말. 네. 그래서 유벤투스가 두 가지 옵션을 생각 중이다. 일단 영입하려면 베이징 거항과 계약이 끝난 후에 겨울 이적 시장에 영입하는 거. 그러면 이적료 없이 데려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면 이제 이적료를 지불하고 아예 그럼 여름에 데려와야 되겠죠. 시즌 시작과 동시에 유벤투스에 합류하는 거. 아,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네요. 그렇죠. 이번 여름에 데려오면 계약한이 6개월 남은 거니까 이적료를 주고 데려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계약 끝난 다음에 겨울 이적 시장 때 그렇죠. 데려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에게 영입이 되었을 때, 유벤투스로 왔을 때도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네. 유벤투스에 남아서 경쟁을 하든지, 네. 아니면 사스올로로 바로 다시 임대를 떠나든지. 이게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아까 초반에 그래서 한번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디테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옵션도 다 정해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선수의 작품이 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 할 때 선수 말고요. 전문가의 꾼의 느낌. 전문가의 느낌이 이게 뭐냐면 김민재라고 하는 선수가 시장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제 포세이를 알리는 건데, 자, 김민재 선수를 영입하는 방식은 이런 게 있어요. 이번 여름에 만약 영입하시려면 계약기는 6개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적료 얼마를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적료에 부담감이 있으시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다며요. 그러면 겨울 때 영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뛴 적이 없는데 확인하고 싶다. 확인하고 싶잖아요. 특히 빅클럽들. 그런 팀은 그러면 일단 영입하시고 임대 보내세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야, 선수의 작품이다. 너무 이게 제가 아까 자꾸 포세이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대상 유벤투스 있고 다른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어떻게 김민재 선수를 데려가면 되는지까지도 너무나 잘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야, 정말 역시 에이전트긴 에이전트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확실히 좀 만들어냈구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만들 땐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이 되는 팀을 연결을 해요. 그렇죠. 또 실제로 영입할 수 있는 팀을 연결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만약에 뭐라고 할까요? 맨시티와 이런 연결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 사람들이? 말도 안 돼. 에이, 후벤 디아스가 있고 존 스톤스 있고 라포르트 있는데,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도 못 뛰고 바르셀로나 갔는데 갈 수 있을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이러자 사람들이. 그렇죠. 아예 그러면 연결이 될 만한 팀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야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 그 팀 센터백 없지? 아니면 그 팀 센터백 필요하잖아. 사실 그래서 유벤투스고 그래서 사스올로입니다.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유벤투스가 왜 그러는 일단 거예요? 유벤투스와 사스올로가 굉장히 긴밀한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선수를 유벤투스가 영입을 할 때, 특히 유망주를 영입할 때 사스올로를 통해서 영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걸 아예 구체적 계약을 하면 위성 구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프렌들리하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유벤투스에 있는 데미랄이라는 데미랄이 센터백을 사솔로가 먼저 영입했어요. 했다가 유벤투스로. 그런데 이제 유벤투스로 넘어갔는데 이 전에 사솔로가 영입할 때 유벤투스가 신사협정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이제 소식이죠. 그래서 너네가 영입을 해놓으면 우리가 1년, 2년 있다가 다시 영입을 할게.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데려왔다라는 것도 있고, 베라르디, 사솔로에서 뛰는 베라르디도 공동소유, 두 팀이 공동소유를 했다가 이제 사솔로로 넘어간 선수고, 이렇게 이 유벤투스가 유망한 선수를 데려오거나 좀 지켜보고 싶으면 일단은 사솔로에 보내놓고 사솔로에서 어떻게 하나 본 다음에 데려오는 이런 형식이고, 사솔로 입장에서도 일단 유망한 선수를 유벤투스가 우리한테 준다니까 일단은 뭐 임대든 어떻게 하든 저렴한 가격으로 좀 영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윈윈하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는 분이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다 유벤투스와 사솔로의 그런 관계를 맞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되면 말이 되는 거예요. 맞아, 두 팀은 전략적 제휴 관계야. 그리고 또 심지어 김민재가 유럽에서 뛴 적이 없으니까 보통 이렇게 유벤투스가 이제 해외에서 영입을 하면 사솔로로 임대를 보내는데, 데미랄처럼 그러면 김민재도 데려와서 사솔로로 보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말이 되죠.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유벤투스도 말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유벤투스도 지금 일단 유벤투스가 알레그리가 복귀를 했죠. 근데 이게 전술적으로 일단 좀 살펴보면 알레그리 체제에서 감독은 조금 뛸 수 있는 구멍들이 좀 많죠. 왜냐하면 알레그리 감독은 포백을 주로 이제 유벤투스에 사용했지만 이 오른쪽 자리에 센터백을 기용했습니다. 맞아요. 네, 바르잘리 같은 선수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을 해서, 맞아요. 피지컬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변형 3백처럼 공격할 때는 이 오른쪽 풀백이 다시 중앙으로 들어와서 3백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좀 변형 3백을 사용하다 보니까 포백을 사용하더라도 좀 센터백에서 뛸 수 있는 자리가 센터백들이 많은 상황. 그렇죠.
근데 지금 유벤투스는 나이 많은 센터백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키엘리니가 만으로 36이고 네. 보누치도 34살. 사실 키엘리니는 은퇴하려다가 그렇죠. 이번 시즌 알레그리가 이제 오면서 유벤투스에게 요청한 게 키엘리니 1년만 더 남겨달라. 그래서 이제 키엘리니가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리히트 같이 젊은 센터백도 있지만 이런 나이 많은 센터백들 물론 뭐 데미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19살짜리 드라구신도 있죠. 그렇죠.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은 이런 아까 했던 센터백 자원이 좀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이가 많은 센터백들이 또 많다. 있다. 네. 그러다 보면 김민재 선수와 같은 카드 어떠냐.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심지어 지금 타이밍이 이 유벤투스가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센터백을 찾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일단 붙박이 선수는 더리우트고 네. 한 자리에 보누치가 아마 더리우트의 짝으로 올 텐데 네. 이 보누치 다음으로 순위가 키엘린이죠. 근데 키엘린이가 지난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자주 못 뛰었어요. 사실 36이면 굉장히 부담이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데미랄이 있는데 데미랄도 이제 큰 부상 한번 당한 이후에 조금 불안한 상태거든요.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데미랄이 이번 시즌에 방출된다 라는 소식이 많고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알레그리가 이제 피오렌티나의 밀렌코비치나 아니면 지금 AC 밀란에 있는 로마뉴리를 맞아요.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센터백으로 영입할 것이다. 그래서 필요하죠. 유벤투스급이면. 그래서 이제 키엘리니와 좀 경쟁을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좀 세 번째 센터백을 찾고 싶어한다 라는 소식이 있는 와중에 김민재, 아시아에서 가장 수비에서 유망주인 김민재를 영입한다는 소식이면 세 번째, 네 번째 센터백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말이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유벤투스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네. 이 보도 자체가 저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보도 자체가 무슨 확정적이나 내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 이거는 포세일을 하기 위한 아주 잘 설계된 기사예요. 딱 유벤투스의 상황에 딱 맞는 선수예요. 딱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세네 번째를 해주던지 아니면 당장은 아니라고 한다면 보누치 지금 34살이잖아요. 키엘린이 36살이니까 영입해서 임대 가놨다가 사수를 보냈다가 돌아보냈어요. 이적료도 별로 안 들으는데 땡큐 아닙니까? 네. 한번 지켜보세요. 뭐 이런 거죠. 네네네. 이렇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 보면서는 지금 확실히 김민재 선수를 이 에이전트 쪽에서 이제 유럽행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섰구나. 이게 1년 전에 그렇게 썰이 나온 거하고는 저는 결은 좀 다르다고 봐요. 토트넘 썰. 그러니까 그때 뭐 가네 안 가네 그때 뭐 그래서 전 세계 웬만한 클럽을 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쵸. 썰로만. 근데 지금은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그리고 이제 저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막 유럽을 나갈까 말까 이런 게 있으니까 막 에이전트들한테 막 위임장을 뿌렸어요. 맞아요. 굉장히 많은 그래서 막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어디를 가네 어디를 안 해. 그러니까 막 유럽의 웬만한 팀을 다 찍었던 거야. 맞아요. 근데 그래서 선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포르투갈 에이전트 쪽으로 인입을 한 거예요. 이름 딱 그 하나의 창구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이 포르투갈 에이전트가 자기의 그동안의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포르투갈 이 언론 쪽에 탁 던진 겁니다. 네. 던진 거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지금 중국 무대에서 3시즌 뛴 거죠? 그렇죠. 3시즌 뛰었죠. 3시즌 뛰었는데 뭐 그게 어디든 간에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갔으면 좋겠죠. 이제 유럽에 도전을 할 때죠. 네네네. 조금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에서 사실은 유럽 팀들이 김민재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도 중국 리그에 쟁쟁한 외국인 공격수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 선수들과 김민재가 경합을 했을 때 김민재가 안 밀리더라. 김민재 선수도 무슨 얘기를 저한테 했었냐면 물론 전체적으로 중국 리그가 당연히 유럽 리그보다는 안 되지만 거기서 뛰는 공격수들만 놓고 보면 유럽에서 날고 기었던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비수가 1대1로 마크했을 때는 강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더 좋은 선수들도 많죠. 뭐 헐크 같은 선수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자기는 더 싸워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다. 부닥쳐 보면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유럽에서 완전히 정점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더 강한 선수는 얼마나 더 강할까. 유럽에서 정말 탑 클래스라고 하는 선수는 얼마나 강할까. 부닥쳐보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상대는 계속 싸워가지고 더 강해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전 하여튼 1년 전과 좀 다르다. 갈 거 같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간절하다. 여러분들 혹시 뭐 궁금해하신 게 좀 있으시면 중국이 FA 풀리기 전에 보내겠죠. 한 푼도 안 받고 보내줄 리가. 왜냐하면
요새 이제 중국 리그가 돈이 굉장히 말랐습니다. 아시겠지만 파산한 팀들도 그쵸, 있고. 그렇죠. 수닝 같은 팀들. 이게 지금 중국이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하긴 뭐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러기도 하지만 중국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얼마라도 좀 돈을 좀 받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좀 있죠. 네. 저 그 넌 이유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넌 네. 이유를 보유가 아니라 영입의 제한이죠. 그렇죠. 한 시즌에 2명. 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논 이유니까 이 굉장히 신중하게 영입을 하는 편이죠. 논 이유 선수들을. 그런데 이제 김민재 영입 소리 난 건 이제 보통 이제 유벤투스가 논 이유를 한 장 정도는 유망주를 외국에서 영입해 올 때 한 장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김민재 영입 소리 좀 나는 거기도 하고. 오케이, 그렇습니다. 예. 계속 이제 김민재랑 알레그리 궁합이 어떨지 물어보시는데 알레그리가 오른쪽 풀백에 중앙 수비수를 쓸 때가 꽤 있어서 근데 이제 김민재가 굉장히 폭넓게 좀 커버를 하는 선수죠. 발도 빠르고. 네. 그래서 알레그리가 오른쪽 풀백을 좀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네.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게 유럽에서는 좀 있다라고 해요. 프로필을 보거나 뛴 영상을 보면서는 와, 아시아에 이런 선수가 있어? 이런 괴물 같은. 그래서 이제 유럽 친구들이 스카우트 리포트에 김민재를 다 뭐라고 하냐면 몬스터라고 표현하거든요. 맞아. 더 몬스터. 다 몬스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체구가 아시아에가 나와? 어깨 이래요. 맞아. 어깨 이러잖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유럽에서 한 번도 뛴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임대 한번 갔다 와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유벤투스에 진짜 간다면 뭐 임대를 안 간다면 유벤투스에 남는다면 만약에 가서 알레그리가 초반에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알레그리의 이제 축구론을 좀 보면 알레그리는 축구 선수 이게 인터뷰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선수를 완벽하게 파악할 때까지 안 쓴다. 그래서 디발라도 초반에 엄청 안 썼거든요. 예. 근데 내가 선수들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전술 변화를 줄 때 정확하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토트넘전에서 이 오른쪽에 바르잘리 기용했다가 리슈타이너 넣어갖고 크로스 올려서 바로 역전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게 나오는 게 알레그리가 선수들을 모두 어떤 성향인지 어떨 때 필요한지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때까지는 선수들을 잘 안 쓴다. 이거 좋은 내용이네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알레그리가 이제 모든 이제 뭐 컨퍼런스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 맨날 해요. 그래서 알레그리의 론 이런 얘기를 했군요. 그렇죠. 나는 완벽하게 선수를 파악할 때까지는 쓰지 않는다. 뭐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좀 지켜볼 것이다. 엄청 이제 만약 간다면 이제 국내 팬분들은 답답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 안 써? 막 이렇게 데려갔는데 분명히 이제 데미랄도 못하고 보누치 부상당하고 켈린이 부상당했는데 유스 선수가 나오네?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가능성이 꽤 크다. 근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좋고 좋네요. 이게 좋습니다. 좋고 예.